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커피 머신기의 추출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고온 가압식이란 거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커피의 용해성 성분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라고 그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커피 머신기의 정상 기압은 몇 기압일까요? 네, 8기압에서 10기압입니다. 이게 정상 기압이라고들 많이 하시고, 보통 커피 머신기 기압계를 보시면 거기 표시가 되어 있죠, 초록색으로. 네, 그게 정상 기압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짜 다양성의 시대잖아요. 커피 다양성. 바리스타 분들이 이제는 기압까지 가지고 놀면서 커피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들으셨는지 이런 질문 하나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질문 보고 시작할게요. 요즘은 원두 배전도에 따라 7에서 8기압 등등 자유롭게 기압을 조절하는데 기압에 따라 커피 맛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질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실험은 진짜 하기 힘든 실험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압을 조절하는 밸브가 머신기 안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판을 들어 올려서 손을 집어넣어서 기압 밸브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하판을 드러내서 기압을 조절하는데, 제 머신기는 또 하필 상판을 드러내서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커피 머신기라다 보니까 이게 실험이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그 실험을 누구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유를 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데, 제 카페에 싱크대에 있는 물을 틀면 커피 머신기 기압이 4기압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설거지랑 커피 추출을 동시에 못한다는 정말 21세기에는 어이없는 커다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정도로 열악하게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이용해서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서부터 이렇게 바리스타 분들이 기압을 가지고 놀면서 추출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게 참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저에게는 진짜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연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쉽게 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가지 기압으로 한번 추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강한 10기압으로 추출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8기압, 마지막 세 번째는 6기압으로 추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10기압하고 8기압은 어떻게 보면 정상 추출 범위 안에 들어있는 추출 방법이죠. 그리고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원두는 한 종류, 산미가 있는 원두를 선택했고요. 추출 한 번당 19g의 원두를 사용했습니다. 동영상을 따로따로 보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3개를 동시에 보실 수 있게 편집을 해놨고 배속까지 주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셨을 때 좀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눈치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원두의 디게싱 작업을 충분하게 못해서 크레마가 쭉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또 너무 지나치게 신선하다 보면 또 안 좋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양해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의문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10기압하고 8기압하고 추출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영상에서는 따닥 이렇게 끝났죠? 이게 배속이 줘서 그런데 사실은 1초 차이가 났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 이유를 제 아내랑도 추론해보고 제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여쭤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추론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거를 먼저 밑밥을 깔아놓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커피를 눌러주는 압력이 아무리 강해져도 바스켓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커피 추출하는 그 양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압력이 높아진다고 바스켓의 그 구멍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그 한계점이 소위 말하는 정상 추출 범위라는 8기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한 제 추론이고요. 만약에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기압의 추출 속도는 확연히 달랐죠. 10기압이랑 비교했을 때 11초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레마 차이를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디게싱이 충분하지 않은 원두다 보니까 크레마 양이 너무 많아요. 6기압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6기압이 8기압하고 10기압보다는 확실히 크레마 양이 좀 적긴 적어요. 자, 그 다음에 맛을 보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카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 메뉴가 무엇일까요? 네,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서 맛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공정한 실험을 위해서 물의 온도랑 물의 양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일단 10하고 8기압의 차이인데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분명히 추출 시간은 얼마 차이가 안 났잖아요. 1초 차이. 그런데 맛에서는 진짜 눈 감고 먹으라고 해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확연하게 났습니다. 식기압은 진짜 딱 먹으면 진하다는 느낌이 팍 듭니다. 바디감도 엄청 강하고요. 반면에 팔기압은 식기압보다는 바디감이 떨어지는데 덜하다는 거지 이게 확 낮아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산미가 식기압보다 조금 더 강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식기압은 맛이 농축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팔기압은 그것보다는 조금 풀어진 느낌? 그렇다고 이게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풀어졌다고 해서 맛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맛이 풀어지다 보니까 향미적인 부분은 팔기압으로 추출한 커피가 훨씬 더 느끼기 덜 부담스러웠어요. 네, 그런 점이 오히려 팔기압의 큰 장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의문점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추출 속도는 똑같은데 맛은 또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또 제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연구 장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꾸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출 속도는 같아도 계속해서 강한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용성 성분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진하게 나왔고 맛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육기압인데요. 와, 이거는 산미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신맛입니다. 이거는 신맛이에요. 신맛이 정말 강렬해지는데 날카로운 톡 쏘는 신맛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신맛입니다.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왜 산미를 싫어하게 됐는지 그걸 알게 되는 그런 맛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상적으로 추출했는데 템핑만 안 했던 그 실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 영상을 봤던 분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육기압 추출이 그것보다 더 맛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맹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신맛만 강렬했습니다. 이 세 잔을 기압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딱 연달아 마셔보면 도레미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봐야 되겠죠? 이게 마시면서 드는 생각이 바리스타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추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로스터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단순하게 기압만 낮추는 게 아니라 이 원두의 로스팅 특징까지 한번 잡아봐야 된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원두의 상태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것 같아요. 결과물이. 제가 느껴본 바로는 저온으로 장시간 로스팅하는 방법, 그 노르딕 로스팅인데 그 로스팅 방법으로 낮은 기압으로 추출하면 안정적인 맛을 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압을 낮추고 추출하고 싶다면 원두를 볶아주는 로스터와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추출하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갑자기 낮은 기압에 이렇게 삘이 딱 꽂혀서 로스터한테 물어보신다면 로스터분이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진짜 헉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또 한 번 추출의 다양성을 느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